와, 이 큰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를 열고 닫히니까. 안녕하십니까, 곤TV 약구입니다. 네, 지금은 저희 미넨에서 제일 큰 벤츠 전시장에 와 있는데 EQV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우리나라에 출시하지 않은 차량이죠. 정확한 모델은 EQV 300이고 이 모델도 뭐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,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적혀있는 바로는 싱글 모터가 들어간 모델이고 가격은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7천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 EQV이고 외관 모양이나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. 껍데기를 그대로 쓴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QV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 뭐 직수입하신 분이나 아직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V 클래스는 이제 또 나온 지도 오래됐기도 했고 스프린터랑 같이 직수하는, 전문으로 직수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EQV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전에 제가 왔을 때에는 더블 모터가 적용된 차량이 2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싱글 모터도 적용된 차량을 발견하게 됐어요. 제가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점이 크게 다른지 그거를 좀 비교하려 했더니 그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, 둘 다 옆에 있는 차량도 EQV 300, 여기 있는 차량도 EQV 300, EQV 300 내에서 등급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역시 승합차답게 시트는 직물 시트가 적용된 것 같아 보이고요. 쿠션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이 모델이 조금 더 낮은 등급의 차량인데 보시면 카본 트림은 또 적용을 해놨어요. 아마 유럽에서는 옵션 적용이 가능하니까 옵션 선택해서 카본 파츠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. 운전대에 앉아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, 이 차량은 보니까 지금 키로수가 아까 좀 적혀 있었는데 이 차량은 아마 시승차를 전시차로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. 보시면 1500km 탄 게 보이시죠? 왼쪽에는 배터리 보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는 배터리 용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V클래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내는 완전 그냥 똑같아요. 옆에도 비어있고 수납 공간 있고, 이 차량은 기본 모델인데 웰선 시트가 일단 적용이 되어 있고 아마 옆에 멍텅구리 버튼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위 트림이라 천장이 기본 색깔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, 시트는 수동으로 이걸 돌리면 아랫부분이 올라오고 이쪽 부분을 돌리면 등받이가 움직입니다. 시트는 완전 수동이에요. 이거 돌리는 거 진짜 힘듭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시트 포지션 높이는 거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이는 스타리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키가 181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고, 7인승 모델이라 앞에 2좌석, 중간에 2좌석, 그리고 뒤에 3좌석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맨 뒷자리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, 전에 제가 봤던 차량은 이 2열이 3열하고 마주보고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자리가 좀 당겨져 있긴 한데 뒷자리에 그냥 다 당겨 놓는다 하더라도 되게 여유 있는 모습을 봐서 장거리 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, 그나마라도 단점으로 꼽는다면 허리가 좀 아플 수 있다?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천장도 여유가 있고요. 지금 가운데 앉았는데 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. 타고 내리기에도 불편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리고 2000년대 산타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그러니까 뒷유리만 열리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V클래스도 이 창문만 열리게 되어 있고, 등급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아무것도 없게 할지 이제 공간으로 쓰게 할지 이런 거 선택이 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유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를 당기면은 트렁크는 열리지 않고 이 부분을 닫고 트렁크를 당기면 전동 트렁크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트렁크는 진짜 커요. 진짜 크고 넓어요. 그래서 열 때 조심을 되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,
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. 앞자리 뭐 2열하고 3열을 다 땡기면은 뒷자리 공간 활용이 정말 좋을 것 같고, 전에 제가 벤츠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문의가 나왔던 게 있는데 EQV를 택시로 좀 쓸 수 있냐라고 한번 문의가 온 적이 있어요. 이 차량은 만약에 쓴다면, 지금 이렇게 7인승으로 쓴다면 지금 뭐 디젤 차량이 싫고 아니면은 스타리아는 싫고, 그렇다고 카니발은 또 아닌 것 같고 한다 그러면 좀 대차 모델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국내에 직접 들여오고 직수하게 되면은 약 한 7,000, 8,000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이 차량은 방금 본 차량은 다르게 듀얼 모터가 적용된 차량이고 150kW의 배터리 추가로 110kW의 배터리가 추가됩니다. 배터리 가격 플러스 기본적인 옵션이 좀 더 추가된 것 때문에 7천만원짜리 차보다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상승하고 있고, 시트부터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? 솔직하게 말하면은 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. 앰비언트 라이트는 등급에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 같고, 지금 이 차량은 카본 터치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. 그리고 기본 모델의 대시보드가 이제 좀 이렇게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급 소재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전에 봤던 차량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갖고 당장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, 기본적으로 천장이 검은색으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깡통이 아니다라는 거 좀 보여주는 것 같죠? 동일하게 7인승으로 타고 내리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. 아까 차량 보면은 대시보드 마감이랑 비슷하게 이 도어 쪽도 다 마감이 되어 있고, 이런 부분을 좀 깡통하고 하위 트림하고 차별을 둔 것 같습니다. 시트가 굉장히 폭신폭신하네요. 이거는 이제 하위 트림 모델 대비해서 장거리 운행에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찬가지로 뒷유리를 열 수 있는 모습이고, 뒷유리를 닫고 트렁크를 열면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는 모습. 차량은 아까랑 다르게 중간에 있는 뭐 옵션이 없습니다. 없는 차량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육안으로 확인하기 좋은데 확실히 공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. 그래도 지금 제 덩치사랑 쭈그려 앉아서 한 2-3명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이 큰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를 열고 닫히니까 되게 낯선데요.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아마 한 9천에서 1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등급의 차량입니다.